네, 시대가 변하면서 일자리도 다양해지고 있죠. 새로 생긴 노동 형태로 일단 배달 앱이 요즘 많죠. 여기 속해 있는 배달 기사들이 있습니다. 또 대리운전 기사도 있고요. 이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 법원의 판결이 최근에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법원 판결은 대리운전 기사들도 그렇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그러니까 노동자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송을 낸 업체가 스마트폰의 앱을 그렇죠. 이용한 그 업체였잖아요. 네. 독특한 형태의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노동자일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논란이 됐었는데 이 대리운전이죠. 대리운전을 하는데 대리운전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앱을 통해서 뭐 이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또 수수료를 받고 이 건당 수수료를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자인지 아닌지 이제 문제가 됐던 판결이 어제 대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첫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택배 기사들도 그렇죠.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도 나왔었고, 그리고 그 배달 앱에 이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일을 했던 그 배달 기사들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정부의 인정도 얼마 전에 또 나왔었잖아요. 네, 애매한 거예요. 이것을 이른바 긱경제, 공유경제라 합니다. 플랫폼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플랫폼이라는 뭐냐면 승강장이라든지 뭐 정류장을 표현하는데 우리 인터넷상의 어떤 앱이라든지 앱을 통해서 중개를 해주면 노동자가 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배달 업무, 배달이라든지 대리기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이제껏 좀 별로 인정 안 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도 인정을 했고요. 또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근로자성을 정부라든지 인정을 하는 추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플랫폼을 말씀하신 네. 플랫폼 기반으로 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이 취지의 판결들. 네. 그러면 어떤 점을 노동자라고 본 건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플랫폼 기반으로 한다 해서 모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노동자,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가장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업무상 종속돼 있는지, 지휘 감독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복장 같은 것도 같이 착용을 해야 되고요. 수수료를 본인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수수료를 정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업무상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사업자한테 종속돼서 하는 거고 그렇다면 노동자 내지 근로자로 봐야 된다. 그래서 건당 다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업체의 지시를 받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는 노동자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프리랜서일 수 있어요. 일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그 업무 지시라든지 종속 관계가 조금 덜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개인 사업자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업무 종속성이 강하다면 이제 이 노동자나 근로자로 보는 건데 문제는 이 배달 앱 같은 거 또 이런 다른 플랫폼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속성이 있냐 이걸 판단하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그럼 각각 어떻게 한 건가요? 대법원이나 이게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사업자하고 이 노동자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 노동자가 쉽게 이 사업자하고 어떤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수수료라든지 요금을 정할 수 있는지, 어떤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걸로 판단하는데 이 종속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좀 이거에 반발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업체 측의 논리는 뭔가요? 업체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 또 원한다면 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라고 보는 게 업체 측 논리고요. 그래서 또 실제로 이게 모든 이 판례 때문에 배달 기사라든지 택배 기사라든지 대리운전 기사가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다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특수고용 노동자이긴 한데 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노동자성 또 근로자성이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사고가 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맞아요.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제 노동자로 만약에 인정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노동자를 인정이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노동조합법상의 단체 교섭이라든지 파업 같은 게 가능하고요. 또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의 4대 보험 같은 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같은 거요. 최근에 배달 라이더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겪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자 근로자가 인정받으면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인정 못 받으면 전혀 보상을 못 받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법적으로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인정이 되는 사례들이 각각 또 다 있어서 예. 다 지금 적용이 되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은 거잖아요. 같은 배달 라이더라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의 종속성, 업무 관련성에 따라서 노동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